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사람의 공소장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오늘 일부 신문에서 이 공소장을 아마 보고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재명 시장 측 지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속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 그게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하고 실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죠. 총 25쪽인데 거기에 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81회 81번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그러니까 6년간이죠.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 이거는 주로 김만배 씨가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만배 씨의 차명 지분으로 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최소 4차례 정도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얘기했고, 유동규가 그걸 정진상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정진상으로부터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상이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분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의 논리로 정진상 공소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옛날에는 정진상 씨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는 뭐 정진상 씨가 관여했다는 식으로 돼 있지만, 이번에 공소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시점,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 자, 이 대장동 그러니까 전체의 첫 번째 지분은, 처음 지분 구성은 2014년 12월 달에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걸 이제 세워놓고 여기에서 지분을 확정을 했는데, 이때는 이 사업을 원래 주도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대에 땅을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원래 시행이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 지분이 45%, 김만배 25%, 정영학 회계사 20%, 이렇게 이게 처음 지분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이게 2014년 12월이고 2015년 2월 달에 이제 화천대유를 만든 겁니다. 화천대유를 만든 다음에 지분을 바꾸자,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받는 사람, 거기다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가 이제 사업을 주도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지분이 49%, 남욱 당신이 25%, 정영학 회계사가 16%. 그러면 이게 이상하죠. 처음에는 남욱이 45%, 김만배가 25였는데 사업 남욱 변호사가 주도할 때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주도할 때는 왜 김만배가 49, 남욱이 25냐. 당연히 이제 왜 그 전에 보면 다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그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오케이를 했던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5년 6월에 지금 얘기한 이 지분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남욱 변호사가 받아들인 거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49%라는 거에 절반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24.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남욱은 25. 그러니까 여전히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재명 시장 측,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24.5%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연구하는 그런 그 대화들이 나옵니다. 뭐 유동규가 세운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방법, 아니면 유동규 측과 뭐 유동규 측에 그냥 아예 증여를 하는 방법, 아니면 뭐 유동규 측하고 소송을 하는 척 해가면서 일부러 져주고 뭐 배상을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안 주려고 했던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0월 한 이제 2년 전쯤 되죠. 이때부터 이제 대장동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때 이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정진상 실장한테 700억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다. 제외한 것을 주겠다. 그게 이제 428억. 그리고 또 이즈음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 지분,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바뀐 지분, 그 바뀐 지분에 김만배 거는 확 올라가고 남욱 거는 확 줄어든 이유, 이게 바로 내 지분을 늘려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는 말과 똑 떨어집니다. 숨이 일관하죠. 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 김만배 씨가 또 유동규한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 원을 주겠다. 최종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동규 씨가 정진상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래서 이제 최소 4차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 아닙니까? 유동규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또 이 들은 내용을 정진상한테 최소 4차례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한테 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나서 본인이 승인을 해줬겠죠. 한 몸이니까 그 둘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술밖에 더 있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아니죠. 진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우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 여기 보면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간중간에 보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거를 남욱 변호사한테도 얘기하고 정영학 회계사한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는 지금 얘기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얘기했고, 일맥상통합니다. 다 일치하죠. 진술이 또 일관되고요. 거기다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 의혹이 불거지기 전 자기들끼리 떠든 겁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보면 700억을 이때는 공통비 빼기 전이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걸 또 자기네들이, 왜냐면 워낙 거액이니까 그걸 자기네들끼리 막 논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천화동인 2호, 3호, 이건 이제 김만배 씨 건데 이름이 김만배 씨 누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남욱, 5호는 정영학, 6호, 7호는 뭐 김만배 씨가 아는 또 투자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는 최초의 1호 대표가 이한성입니다. 그럼 이한성은 누구냐? 물론 김만배 씨의 뭐 성균관대 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명으로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한성이 대표냐? 그거는 이재명 시장 측에서 아마도 태클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김만배의 그 차명 지분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배가 자기 거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그래서 대장동 수익이 한참 나왔을 때 작년 6월쯤에 자꾸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저기 지금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급 약정서라는 거는 이재명 시장 측 3인방이, 왜냐면 작년 2월 달에 428억 주겠다고 하니 김만배가 얘기를 했으니까 작년 6월쯤에 그래 그러면 그거 주겠다는 걸 우리한테 확실히 담보를 해야지. 그게 6월입니다. 근데 그거를 김만배 씨가 차일피일 미뤘다는 거죠. 왜? 저는 그때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아마도 나중에 수사 등에 대비해서 김만배 씨 법조기자를 했으니까 수사 등에 대비해서 혹시 들통이 날까봐 그거 내가 말로 했으면 되지. 뭐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 정진상 공소장 속에 나오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게 아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최근에 바로 이러이러한 점들이 정진상 공소장에 다 있다는 걸 김만배 씨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민이 얼마나 막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며칠 전에 본인의 측근인 최우향 쌍방울 전 부회장, 헬멧맨이라고 하는 사람 잡혀서 어제 구속영장 청구됐죠. 오늘 영장실질심사합니다. 거기다가 그 천화동인 1호의 대표였던 이한성, 이 사람은 작년에 천화동인 1호 대표에서 화천대유 공동대표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도 체포돼서 구속영장 똑같이 청구가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숨겨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정진상 공소장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추가로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검찰에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뭐 이럴 판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는가. 이것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김만배 씨가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돌발 행동을 하기 전에 주변에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무언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돌발 행동을 암시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에 나왔는데, 이 심정이 저는 김만배 씨의 속내라고 봅니다. 자기가 지금 숨겨놓은 재산이 하나둘씩 자꾸 들통이 나죠. 이거 다 하면 나중에 빈털털이 됩니다. 그러면 감옥만 갔다 오고 나와서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런 걸 김만배 씨가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충동적으로 돌발 행동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죠. 그 부분을 검찰이든 법원이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결국 이 핵심은 이재명 측 지분을 김만배 씨가 제대로 진술을 하느냐 아니면 숨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진상 공소장에 보면 적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김만배 씨가 입을 열고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법정에 가서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최종적으로 이 정진상 공소장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진상 씨 재판이 진행될 테니까, 그때 아니 공소장에 이렇게 있는데 김만배 씨 당신은 이때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런 이제 검찰이 질문을 받게 될 거다. 그때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 진술을 정확하게 공소장에 지금 쓰여 있는 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입 열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아직 김만배 씨 본인도 오락가락.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죠.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김만배 씨 그런 고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보면 김만배 곧 입년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만배 씨 본인도 지금 입을 열지 안 열지 고민하고 있는데 요런 게 정확한 팩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